안녕하세요, 디디디입니다. 오늘은 프로크리에이트 드림 세 번째 영상으로 이렇게 인사를 드립니다. 지난번에 올렸던 프로크리에이트 드림 영상을 많은 분들이 봐주시고 계셔서 이렇게 세 번째 영상으로 찾아오게 됐습니다. 앞으로도 프로크리에이트 드림 영상을 주기적으로 한번 올려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세 번째 영상에서는 어떤 내용을 다룰까 고민을 하다가 지난번에 댓글에서 이 왜곡과 뒤틀기에 대한 기능도 설명을 해달라는 의견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 두 가지 기능을 주로 사용하여서 애니메이션을 만들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영상이 조금 길어서 필요하신 부분들을 중간중간 끊어서 보시는 것을 추천드릴게요. 그럼 제가 미리 만들어 놓은 예제 영상을 한번 보고 오시겠습니다. 이렇게 바람에 흩날리는 풀과 꽃이 있는 들판을 애니메이션으로 한번 표현을 해봤는데요. 이런 식으로 반딧불이 날아다니는 모습도 표현을 해보았고, 지금 설명을 하기 위해 오디오를 잠깐 꺼줬고요. 전체 5초의 길이로 영상을 제작하여서 반복되며 루핑이 되는 영상을 최종적으로 만들어 볼 예정입니다. 오늘은 초반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이곳에 들어가 보시면 왜곡과 뒤틀기라는 기능이 있거든요. 이 두 가지 기능을 전반적으로 활용을 하였고요. 여기에서 필터, 효과들도 당연히 사용을 해줄 예정입니다. 애니메이팅 방식은 여기 퍼폼 모드에서 애니메이팅을 만들어 줄 거고요. 키프레임 애니메이션은 필요에 따라 중간중간 사용을 해줬습니다. 오늘은 프로크리에이트 드림에서 직접 그림을 그리면서 시작을 해볼 건데요. 초반에는 그래서 그림을 그리는 영상이 추가가 될 것 같고요. 만약 애니메이션 방식만 궁금하다고 하시는 분들은 뒷부분에 애니메이팅 파트로 넘어가셔서 바로 보시는 것을 추천해 드릴게요. 그리고 여기 검은 색깔의 프레임이 보이시는데요. 4:3 비율의 프레임을 넣어서 좀 더 시네마틱한 영상을 만들 수 있는 프레임을 추가해 줄 예정입니다. 실제 영상에서도 이런 식으로 프레임을 추가하는 게 요즘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플러스 버튼을 누르셔서요. 영상의 사이즈는 4:3 비율로 제작을 해보려고 하고요. 해상도는 HD로, 초당 프레임 수는 10프레임으로, 재생시간은 5초로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을 프로크리에이트에서 가져오지 않고 여기에서 바로 그릴 거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기 모드로 바로 진입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앞에서 보여드렸던 영상들은 제가 먼저 만들어 놓은 예제 파일이기 때문에 지금 그리는 그림들이 예제 파일과 완벽하게 똑같진 않을 거예요. 참고하셔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이렇게 프로젝트 제작으로 돌아가 볼게요. 들어가면 이렇게 그리기 클립이 하나 만들어져 있고요. 중간중간에 제가 미리 만들어놨던 예제 영상을 계속 확인하면서 최대한 비슷하게 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컬러나 구도 같은 것들을 참고할게요. 화면을 보시면 배경에 진한 녹색 컬러가 깔려있죠. 그리고 자세히 보시면 텍스처가 느껴지는 브러쉬를 사용한 걸 알 수 있는데요. 오늘도 브러쉬를 텍스처가 살아있는 이 브러쉬를 활용하여 배경을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선택했던 브러쉬를 사용해서 이렇게 텍스처의 결을 살려서 한 프레임 한 프레임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배경의 첫 번째 프레임을 완성해 봤는데요. 일부러 이런 식으로 브러쉬의 자국을 조금씩 남겨두었습니다. 이렇게 자국을 남긴 이유는 조금 있다가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일단 여기에서 이 프레임을 복제를 한번 해주시고요. 다음 프레임에서 이 자국들을 조금씩만 변경해 주시면 됩니다. 다시 그리기 모드로 돌아가셔서 앞서 그렸던 배경 위에 덧칠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런 식으로 자국이 조금 달라지는데요. 앞서 다시 설명드리기로 했던 부분이 이런 내용이에요. 텍스처의 자국이 달라지면서 배경에서도 어느 정도의 움직임이 생겨나죠. 이러한 느낌들이
완성을 했을 때 좀 더 영상이 풍부해 보일 수 있도록 도움을 줍니다. 뒤에 이런 식으로 서너 프레임을 조금 더 해서 배경의 애니메이팅을 간단하게 완료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5장의 배경을 만들어 봤는데요.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해보면 배경이 텍스처에 의해서 조금씩 움직이는 느낌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재생해 보니까 너무 빠르죠. 그래서 저는 이 클립들을 2프레임씩으로 늘려주고 싶어요. 이럴 때에는 클립을 하나씩 2프레임으로 늘리는 게 아니라 클립 전체를 선택해서 모두 한 번에 2프레임으로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 타임라인 편집 모드를 눌러주시고 이 클립들을 모두 선택할게요. 그리고 여기를 이렇게 늘리면 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이럴 때 이 끝에 가장 끝에 있는 클립을 선택해 주신 다음에 활성화를 해주시고 손으로 아무 곳이나 터치를 한 다음에 오른쪽으로 늘려보세요. 이러면 클립이 단체로 늘어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화면을 줄여서 보시면 이렇게 한 프레임이 아니라 2프레임으로 늘어난 게 보이실 거예요. 재생을 해보면 아까보다 호흡이 조금 더 차분해졌죠. 이렇게 속도감을 맞춰주시고 이 아이들을 계속해서 반복을 하겠습니다. 반복을 하려면 이 클립들을 그룹핑 해주시고 이 그룹을 복제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면 벌써 3초까지 채워졌고요. 금방 이렇게 4초, 5초까지 채워진 게 보이실 거예요. 다시 한번 재생을 해볼까요? 이렇게 배경을 먼저 완성을 해봤고요. 이 배경의 클립들을 하나하나 묶어가지고 그룹으로 전체 설정을 해준 다음에 타임라인에서 나오셔가지고 여기를 꾹 눌러주시면 이렇게 이름을 변경하실 수가 있습니다. 배경이라고 적어줄게요. 그럼 이제 이 배경 위에는 우리가 꽃 새송이와 흩날리는 풀들을 그려줄 건데요. 먼저 중심이 되는 하얀 데이지 꽃을 먼저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여기 지금 트랙이 없죠. 여기에 트랙을 하나 새롭게 추가해 주시고요. 추가된 트랙 위에 그리기 모드로 들어가서 그림을 그려주도록 할 건데요. 배경 위에다가 그려줄 꽃을 그림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새송이 꽃이 있죠. 꽃을 상세하게 묘사를 한다라기보다 약간 러프한 터치감을 주는 스타일로 그림을 그려보도록 할 거예요. 색상을 선택해 주시고요. 브러쉬도 아까 그렸던 브러쉬가 아닌 다른 브러쉬를 사용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너무 깨끗하게 그려진 그림 스타일보다는 좀 더 자연스러운 모양의 꽃을 그려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꽃 하나를 그려주었고요. 두 번째 꽃, 세 번째 꽃도 마저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다른 꽃을 그릴 때에는 트랙을 나눠서 그려주셔야 꽃 하나하나의 애니메이팅을 별도로 하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꽃잎들을 다 그려주었고요. 이제 꽃잎들의 가운데에다가 꽃술을 추가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는 방식은 동일해요. 모두 러프하게, 정확하게 그리지 않고 러프하게 그림을 그리도록 할게요. 어차피 애니메이션을 하면서 형태가 조금씩 틀어지기도 하고 처음부터 형태에 너무 집착해서 그림을 그리다 보면 애니메이션을 하면서 형태가 틀어졌을 때 더 어색해 보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자유롭게 편안하게 그림을 그리도록 합니다. 네, 이번에도 3개의 꽃에 꽃술을 그려주었는데요. 여기에서 꽃을 끝내지 않고 애니메이팅에 도움을 줄 각각의 꽃잎들을 좀 더 추가를 해보도록 할게요. 마찬가지로 트랙을 추가하셔서 이 위에다가 그림을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이 화이트 꽃잎을 그려줄 거고요. 색상을 화이트로 선택하셔서 이런 식으로 추가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리는 이 꽃잎들은 나중에 이 꽃의 입체감을 조금 더 줄 수 있는 역할을 할 거고요. 잎사귀 하나하나마다 다른 트랙에다가 그려주어야 이 하나하나를 따로따로 움직일 수가 있어요.
다만 한 트랙에 한 입 그렇게 하나씩 하나씩 그리다 보면 너무 애니메이팅이 길어질 수 있으니 한 트랙에 2개의 잎사귀, 한 트랙에 하나의 잎사귀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숫자를 나누어 가지고 그려주시면 됩니다. 개개별의 잎사귀들을 추가적으로 이렇게 그려줬는데요. 레이어를 꺼서 보시면 이렇게 2개짜리 이파리 하나, 2개짜리 이파리 하나, 추가적으로 하나만 더 그려볼게요. 이번에는 잎사귀 하나만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잎사귀들이 별로 티도 안 나는데 왜 그리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요. 애니메이팅을 하면 비로소 이 역할들을 알게 되실 수가 있어요. 이 슬레이트 버튼을 눌러주시고 이동에 들어가시면 여기 왜곡이라는 버튼이 보이거든요. 왜곡 버튼을 누르시고 우리는 퍼폼 모드에서 애니메이팅을 해보도록 할 겁니다. 꽃잎이 바람에 날려서 살랑살랑 거리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이 왜곡 버튼을 눌러주신 다음에 모서리 부분을 이렇게 잡고 흔들어 주시면 되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여기에 앵커가 어디인지 잘 확인을 하셔야 돼요. 이왕이면 이 꽃의 중앙점에 앵커를 위치해 주시고 이 중심점을 중심으로 꽃잎을 흔들어 주시면 좀 더 입체감 있게 자연스럽게 표현이 되겠죠. 그럼 이렇게 퍼폼 모드를 켜주시고 잎사귀의 모서리를 잡고 흔들어 줄게요. 이렇게 지금 녹화가 되고 있는데요. 기존에 그렸던 그림들이 갑자기 사라졌죠. 그거는 지금 이 레이어들이 끝까지 채워져 있지 않기 때문이거든요. 그림들이 중간에 사라지지 않도록 끝까지 클립을 채우려고 하는데요. 끝까지 이렇게 채우려면 힘드니까 이 클립을 눌러주시면 지속시간 연장하여 채우기라는 버튼을 눌러주시면 돼요. 그럼 여기 5초 끝까지 한 번에 채워지는 걸 보실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나머지 클립들도 이런 식으로 연장을 먼저 해두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애니메이션을 했던 이 꽃잎이 끝까지 채워지지 않고 중간에 애니메이팅이 끊겼거든요. 이어서 해보도록 할게요. 마찬가지로 이 배경도 아까 전에 제가 잘못 눌러서 한 그룹이 지워진 것 같아요. 다시 복제를 해서 배경을 채워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재생을 해볼게요. 꽃잎이 마구 움직이는 게 보이죠? 좀 전에 한쪽 모서리만 잡고 움직였기 때문에 위에 꽃잎은 움직임이 잘 보이는데 아래에 있는 꽃잎은 움직임이 잘 보이지가 않죠? 그럴 때에는 클립을 다시 선택하셔서 아래쪽 모서리를 잡고 한 번 더 애니메이팅을 해주시면 됩니다. 보시면 좀 전에 줬던 애니메이팅 값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추가로 애니메이팅 값이 더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재생을 한번 해보면 아래의 이파리도 활발하게 움직이는 걸 보실 수가 있죠. 그럼 이렇게 하나의 클립이 완성되었는데 이것만 움직이니까 좀 어색하죠. 아까 전에 그렸던 낱개의 이파리들도 똑같은 방식으로 애니메이팅을 해주도록 합니다. 이동해서 왜곡을 눌러주신 다음에 이렇게 모서리로 살랑살랑 움직임을 더해줍니다. 동일하게 처음으로 돌아가셔서 다시 아래쪽 모서리를 잡고 또 동일하게 움직여주도록 할게요. 재생을 해볼게요. 같이 움직이니까 뭔가 살랑살랑 흔들리는 듯한 느낌이 좀 더 나는 것 같죠. 세 번째 이파리도 중심을 앵커를 옮겨서 애니메이션을 한번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이 왜곡이란 방식을 활용할 거고요. 퍼폼을 켜주시고 모서리를 잡고 흔들어줍니다. 마찬가지로 오른쪽 아래에 있는 모서리도 흔들어 줄게요. 이렇게 3개의 애니메이팅을 완료하고 재생을 해보면 뭔가 벌써 이파리가 흔들리는 듯한 느낌의 애니메이션이 완성된 것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이제 전체적인 꽃에 움직임도 넣어줘야 되는데 그 전에 나머지 2번째 꽃과 3번째 꽃의 개별 잎사귀들을 마저 그려주고 똑같이 애니메이션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꽃의 잎사귀까지 다 그리고 애니메이팅까지 완료를 했는데요. 세 번째 꽃을 그리면서 한 가지 더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앞쪽까지는 왜곡이라는 기능을 활용해서 저희가 애니메이팅을 했는데, 초반에 설명드린 것처럼 뒤틀기라는 기능을 활용해서도 똑같은 애니메이션을 줄 수가 있어요. 다만 이 뒤틀기는 왜곡보다 이렇게 제어할 수 있는 점들이 더 많은 게 보이실 텐데요. 이 점들 하나하나에 애니메이팅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좀 더 섬세한 애니메이팅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되는 기능입니다. 그럼 일단 앞부분과 똑같이 퍼프 모드를 켜주시고 뒤틀기로 애니메이션을 한번 줘보도록 할게요. 확실히 제어되는 영역이 좁은 게 보이시죠? 왜곡은 전체가 다 움직이는 반면에 이 뒤틀기는 점과 점 사이에 본인한테 할당된 영역만 움직여요. 그래서 점을 왜곡은 2개만, 모서리 2개만 이렇게 움직여줬으면 됐는데, 뒤틀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움직이고 싶은 영역의 점들을 모두 애니메이팅을 해줘야 합니다. 일단 나머지 점들도 애니메이션을 다 줘보도록 할까요? 아무래도 이번에 제작하는 애니메이션에 적합한 방식은 아니지만 이 기능을 한번 설명해 드리기 위해 이렇게 보여드려요. 일단 잎사귀를 만들기 위한 애니메이팅을 모두 완료를 이렇게 하였고요. 작게 해서 한번 재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도 잎사귀가 똑같이 흔들리는 게 보이실 거예요. 결과값은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이번 애니메이션 작업에서는 왜곡이 조금 더 적합한 기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잎사귀도 왜곡을 사용해서 마저 마무리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개별 잎사귀의 애니메이션을 완료해 주었고요. 이어서 이 꽃의 꽃대들을 그려보도록 할게요. 예제 파일을 켜서 다시 한번 보시면 이런 식으로 꽃대 윗부분은 조금 두껍게 그림이 그려져 있고 아래로 내려갈수록 얇아지게 그림을 그렸는데요. 이런 식으로 꽃대를 한번 추가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먼저 그린 이 꽃대를 한 번씩 정리를 해주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애니메이팅이 다 된 꽃들이기 때문에 이 트랙들을 한꺼번에 선택을 해서 묶어줄 건데요. 그렇게 하려면 여기 타임라인 편집에 들어가셔서 합쳐줄 트랙들을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고요. 길게 누르신 다음에 그룹을 만들어 줄게요. 그럼 이렇게 그룹이 생성되면서 안에 4개가 다 들어간 게 보이시죠? 그룹명을 한번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름 변경을 누르시고 꽃 3으로 지정을 해줄게요. 구분하기 쉽도록 컬러도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에서 밝은 영역을 눌러주신 다음에 노란색으로 체크를 하도록 할게요. 나머지 꽃들도 이런 식으로 합쳐주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이 그룹핑을 해주시고 꽃 2로 나머지도 꽃 1로 묶어주도록 할게요. 그룹핑을 하면 이런 식으로 빈 트랙이 생겨나는데요. 빈 트랙은 하나하나 이렇게 지워주실 수도 있고 타임라인 편집을 누르신 뒤에 오른쪽 상단 콘텐츠 버튼을 누르면 트랙과 콘텐츠를 선택하실 수가 있어요. 여기서 트랙을 선택해 주시고 이 빈 트랙들을 이렇게 끌어줄게요. 한 번에 트랙들을 삭제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선택해서 지워주도록 할게요. 그럼 이렇게 트랙이 정리가 됐죠. 타임라인 정리를 끝내고 이렇게 배경과 꽃 1, 2, 3을 제작해 두었고요. 이제 꽃 1부터 꽃대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경보다는 조금 더 진한 컬러로 꽃대를 그려보도록 할게요. 스포이드로 배경 컬러를 추출해 주시고 이거보다 조금 더 어두운 색상을 선택하겠습니다. 역시 트랙을 하나 더 추가해 주셔서 새로운 트랙의 그림을 그려야 애니메이팅이 별도로 가능하겠죠. 그림을 크게 그리기 위해서 아래로 이렇게 좀 내려주었고요. 꽃대 1번부터 그림을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방식으로 나머지 꽃대들도 그려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꽃대를 다 그려주었고요. 한 번 더 꽃대 뒤에다가 흩날리는 풀잎들을 섞어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이 트랙을 하나 추가해 주시고요. 이번에는 조금 더 밝은 풀들을 그려보도록 할게요. 배경보다는 조금 밝은 풀들을 그려줄 건데 오른쪽으로 이렇게 바람에 흩날리는 풀들을 그릴 거기 때문에
방향을 이렇게 오른쪽으로 틀어서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너무 디테일하게 그릴 필요는 없고요. 지금 똑같이 우리는 왜곡 기능을 사용할 거기 때문에 애니메이션을 줄 풀들을 트랙을 나눠 가지고 그림을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풀을 추가해 보도록 할게요. 어떤 클립에는 잎을 하나만 그려주시기도 하고 어떤 클립에는 잎을 2개를 그려주시기도 하면서 그림을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풀들의 각도는 조금 다 다르게 표현을 해줘야 너무 규칙적인 그림은 재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다른 각도의 풀들로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중간중간에 예제 파일들을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그럼 이어서 나머지 풀들도 컬러 톤을 조금 달리해서 그려주도록 할게요. 각각 트랙을 또 나누어서 그려주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풀들을 다 그려줬는데요. 그럼 이제 바람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분다고 가정을 하고 꽃들의 움직임을 표현 한번 해볼 거예요. 가장 첫 번째 꽃부터 애니메이팅을 해줄 거고요. 우리는 똑같이 퍼폼 모드에서 애니메이팅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꽃 1번을 이렇게 선택해 주시고요. 여기에 슬레이트를 눌러서 앞서 했던 것들과 똑같이 들어가 주시면 이번에는 이동 및 비율을 활용해 보겠습니다. 꽃의 움직임을 줄 거기 때문에 이동의 기능을 사용해야겠죠. 이런 식으로 바람에 흩날려서 움직이는 듯한 움직임을 줄 예정입니다. 퍼폼 모드를 이렇게 켜주시고요. 이제 움직임을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움직임은 너무 과하지 않게 살살 흔들어 주도록 할게요. 퍼폼 모드는 녹화가 되는 기능이니까 애플 펜슬로 꽃을 잡고 이렇게 흔들어 줍니다. 뭔가 흔들리는 듯한 느낌이 보이시죠? 재생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아까 이파리들의 애니메이션이 줬던 게 합쳐지면서 뭔가 정말 바람에 흩날리는 듯한 느낌이 나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여기에서 이렇게 평면적으로만 흔들리는 게 조금 아쉬워서 왜곡을 활용해서 이 꽃을 약간 입체적으로 표현을 한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꽃을 다시 선택해 주시고 슬레이트를 누르신 다음에 똑같이 이동 및 비율로 진입합니다. 그 전에 앵커가 중앙으로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한번 해주시고요. 이번에는 꽃을 입체적으로 움직이는 것처럼 납작하게 만들어 볼게요. 3D 환경이라고 가정한다면 Z축으로 꽃이 흔들리는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똑같이 퍼폼 모드가 실행되어 있는 상태에서 꽃을 움직여 줄게요. 지금 위에 모서리를 잡고 줄였다 늘렸다 해봤는데요. 한번 재생을 해보면 이런 식으로 Z축으로 누웠다가 일어났다가 하는 느낌이 더해지면서 좀 더 입체적인 느낌이 느껴지죠. 저는 여기에서 조금 더 사선으로 꽃이 움직여졌으면 좋겠어서 약간만 전체를 잡고 회전을 해주도록 할게요. 이럴 때는 퍼폼 모드를 꺼주시고 수정을 해주셔야 애니메이팅이 수정되지 않습니다. 회전을 했으니 다시 한번 재생을 해볼게요. 네, 제법 꽃이 입체적으로 흔들리는 듯한 느낌이 잘 나고 있는 것 같아요. 나머지 꽃들도 이런 식으로 애니메이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꽃의 애니메이션을 완료를 해봤고요. 이 꽃의 밑에 꽃대에 대한 애니메이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꽃 3번을 먼저 애니메이팅 해볼 건데요. 꽃대는 어떻게 애니메이션을 해야 하냐면 먼저 애니메이션이 되어 있는 이 꽃을 이 꽃대가 따라다니면 됩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따라다녀야 되기 때문에 수정을 좀 많이 해줘야 돼요. 먼저 이 친구의 앵커를 확인해 주시고요. 꽃대 가운데 중앙으로 좀 옮겨주시고요. 그리고 똑같이 왜곡을 선택하셔서 퍼폼 기능을 켜주신 다음에 이 꽃의 움직임에 따라 이 꽃대도 움직여 보도록 할게요. 여기 오른쪽 상단의 꼭지점부터 꽃을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왼쪽의 꼭지점도 따라가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다 움직여 봤는데요. 재생을 해보면 중간중간에 이렇게 줄기가 늘어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그 해당 키프레임에서 수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수정을 해주시면 해당 키프레임에 있는 모양만 수정이 됩니다. 이렇게 계속 인디케이터를 움직여서 플레이 해보시면서 모양이 이상한 부분들을 이렇게 수정을 계속 해나가면서 모양을 잡아주시면 되는데요. 물론 프레임 하나하나에 그리는 방식인 프레임 바이 프레임으로 줄기를 그려 나가셔도 되긴 하는데요. 그렇게 되면 전체 프레임을 한 장 한 장 그려야 돼서 시간이 오래 걸리기도 하고, 오늘은 왜곡 및 뒤틀기 기능을 사용해 보기로 했으니 이렇게 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하다 보면은 이렇게 키프레임 중간만 수정해 주시면 되는 거라서 생각보다 번거롭지도 않아요. 수정된 키프레임 앞뒤로 키프레임이 자동으로 연결이 되면서 형태가 자연스럽게 이어지니 조금 더 편하다고 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도 하나의 줄기를 예시로 보여드렸으니 나머지 줄기들도 같은 방법으로 움직임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줄기의 애니메이션도 이렇게 완성을 해보았습니다. 퍼폼 모드에서 왜곡 기능을 활용하여서 이런 애니메이션을 만들어 줄 수가 있어요. 다른 곳에도 이런 식의 응용이 가능하겠죠. 그럼 이제 뒤에 있는 배경에 있는 풀들도 똑같이 왜곡 기능을 활용하여 퍼폼 모드에서 애니메이션을 만들어 줄 겁니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바람이 부는 것을 인지하고 애니메이션을 마저 제작해 보도록 할게요. 앵커 포인트의 위치를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퍼폼 모드를 켜주신 다음에 똑같이 움직여 줄게요. 오른쪽 상단의 꼭지점 먼저 움직여 주고요. 왼쪽 상단의 꼭지점도 움직여 주도록 하겠습니다. 재생해 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바람에 흔들리는 듯한 느낌이 들죠? 나머지 풀들도 동일하게 반복해서 제작해 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모든 클립의 애니메이팅을 완료해 보았는데요. 한번 재생을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복적으로 같은 기능을 활용하여서 이런 식으로 짧은 영상을 하나 만들어 보았는데요. 이제 여기에다가 영상 마무리에 완성도를 높일 수 있는 꾸미기 작업을 들어갈 거예요. 그 전에 지금 예제 파일을 한번 보시면 반딧불이가 이렇게 날아다니는 모습들이 보이거든요. 반딧불을 추가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반딧불이에도 모션을 줄 거니까 클립을 새로 추가하셔서 각각 반딧불이를 각각 다른 클립에 그려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린 반딧불이에 움직임을 줄 거고 블러 효과를 줘서 반짝거리는 느낌을 추가해 주도록 할 건데요. 첫 번째 반딧불이를 선택하시고 이동 및 비율에 들어가셔서 퍼폼 모드가 켜져 있는지 확인을 하신 뒤에 날아다니는 것처럼 움직여 주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나머지 반딧불이들도 모션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반딧불이들의 움직임을 다 주었고요. 이제는 불빛이 일렁거리는 느낌을 주기 위해서 각각 반딧불이의 블러 처리를 좀 해보려고 해요. 이런 식으로 반짝반짝거리는 느낌을 주려고 하거든요. 그럼 효과에서 이 가우시안 흐림 효과를 주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퍼폼 모드를 키셔가지고 이 값을 녹화하는 방식으로 퍼폼 애니메이션을 활용할 거예요. 퍼폼 모드가 켜져 있는 상태에서 이 값을 왔다 갔다 하면서 변화를 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재생을 해보시면 반짝거리면서 날아다니는 듯한 느낌이 표현이 되었죠. 나머지도 마찬가지로 블러 효과, 가우시안 흐림 효과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제 영상에서는 하지 않았던 건데 이거를 추가해보면 좋을 것 같아서요. 어떤 거냐면 지금 외곽의 흐린 정도는 표현을 해주었는데 약간 더 밝기의 변화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여기 필터에 또 들어가시면 여기 HSB라고 색조와 채도와 명도를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명도 차이를 주게 되면 밝고 어두운 효과를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럼 이 명도의 수치를 이렇게 왔다 갔다 거리면 반짝거리는 듯한 느낌이 더 들 수 있겠죠. 똑같이 퍼폼 모드에서 이 밝기의 수치를 변경하면서 녹화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딧불이의 표현이 어느 정도 완료가 되었죠? 재생을 한번 해볼게요. 네, 거의 영상 막바지에 다다른 것 같거든요. 이제 시네마틱 애니메이션처럼 보일 수 있는 몇 가지 효과들을 마지막으로 추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제 파일을 한번 다시 보시면 이렇게 블랙 프레임이 있거든요. 뷰파인드로 보는 듯한 느낌을 줄 수 있어서 이걸 추가해 볼게요. 하기 위해서 전체의 클립들을 한 번에 묶어서 그룹핑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꾹 눌러서 그룹을 만들어 주시고요. 그룹의 이름도 바꿔주도록 할게요. 그룹의 색상도 바꿔주시고요. 이렇게 그룹핑을 완료하셨으면 위에다가 트랙을 하나 더 추가해서 블랙 프레임을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블랙 프레임도 너무 정확하고 반듯하게 그리실 필요는 없으시고요. 지금까지 그렸던 그림체와 비슷하게 러프한 느낌으로 그려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려준 프레임의 클립을 영상 끝까지 채워주도록 할게요. 지속시간 연장하여 채우기를 눌러서 영상의 끝까지 채워주었습니다. 다시 예제 파일로 돌아가셔서 보시면 카메라에 초점이 맞춰지는 듯한 느낌과 손으로 카메라를 들고 있어서 미세하게 흔들리는 듯한 느낌이 담겨 있죠. 그런 것들을 이제 추가를 해줄 건데요. 저는 시네마틱 효과를 주기 위해 영상의 말미에 항상 이런 효과를 추가해 줍니다. 오늘도 그 내용을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애니메이션을 완성했던 것들을 한 번에 그룹으로 묶어 주었는데요. 그 그룹에 한 번에 이 가우시안 흐림 효과를 줘보도록 할게요. 퍼폼 모드가 켜져 있는 상태에서 이 수치를 변화를 시켜주면 카메라가 초점을 맞추려고 노력하는 듯한 느낌이 표현이 되죠. 초점 표현이 완료되었다면 이젠 카메라의 흔들림을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이동 및 비율을 누르셔서 이 그룹을 전체로 흔들어 주시면 됩니다. 뷰파인더 프레임은 움직이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이건 건들지 마시고 애니메이팅 완료되었던 이 풍경 그림만 흔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재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화면의 흔들림과 초점이 맞춰지는 듯한 느낌이 완성이 되었어요. 이제 정말 거의 다 왔습니다. 화면에 필름 사진처럼 느껴지는 그레인을 좀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레인 효과는 또 여기 슬레이트를 누르셔서 필터에 들어가시면 노이즈가 있는데요. 여기 이 노이즈에서 설정 값을 바꿔주면 됩니다. 첫 번째 항목에 있는 양은 노이즈의 수를 말하는 거고요. 비율은 노이즈의 크기를 말하는 거예요. 원하는 느낌에 맞춰 적당한 사이즈로 변경을 해줄게요. 다음으로 옥타브는 노이즈의 컨트라스트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숫자를 높게 하면 연해지고 숫자를 낮게 하면 진해집니다. 마지막으로 이 난류는 그레인의 부드러운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숫자를 낮게 하면 점점 거친 느낌으로 보이고요. 숫자를 높게 하면 부드럽게 보여요. 이렇게 기본적인 항목에 대한 설명을 간단히 해드렸고요. 저는 이 정도로 노이즈를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대한 애니메이팅은 이 정도면 끝난 것 같아요.
이제 정말 마지막으로 사운드를 추가해 준 다음에 영상을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플러스 버튼을 누르시고 파일에 들어가셔서 사운드에 제가 저장해 놓은 음원을 가지고 올게요. 먼저 바람 소리를 가지고 왔습니다. 풀들이 부딪히면서 나는 효과음을 넣어줬고요. 두 번째로 BGM을 가지고 오도록 할게요. 이것도 미리 저장해 놨던 BGM을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재생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음악까지 넣어서 영상이 완료가 되었는데 음악이 계속해서 반복되지 않고 한 번만 재생이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이건 여기 환경 설정에 들어가셔서 설정을 바꿔주시면 돼요. 타임라인 항목에서 재생 모드에 보시면 반복 재생과 반복 재생 역방향 그리고 1회 재생이 있어요. 지금은 1회 재생으로 되어 있어서 한 번만 나왔던 거고요. 저는 루핑 영상을 만들 거기 때문에 역방향 재생으로 설정하겠습니다. 그럼 다시 재생해 볼게요. 이렇게 오늘의 영상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오늘 영상이 꽤 길었는데요. 사용한 기능들은 그리 어려운 기능들은 아니었지만 반복적인 것들이 많아서 영상이 좀 길어졌던 것 같습니다. 반복적인 기능이라고 해서 다 편집을 하면 전체적으로 똑같이 따라 하신다거나 할 때 어려움이 있으실 수도 있을 것 같고 개념에 대한 이해가 좀 어려우신 분들은 반복적으로 보시는 게 더 쉬우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일단 빨리 돌리기를 하거나 적당히 편집하는 방법으로 해서 이렇게 올리게 되었습니다. 아래 더보기란에 타임코드를 작성해 놓을게요. 필요한 내용들을 바로바로 찾으셔서 보시는 것도 추천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그림 유튜브 채널이다 보니까 간단하게 기능만 설명하는 그런 콘텐츠가 아니라 이렇게 그림도 같이 그리면서 애니메이션을 넣을 수 있는 그런 시네마틱 애니메이션을 계속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요. 그런 내용이 아니더라도 만약에 더 궁금하신 내용이나 이런 기능 다뤄줬으면 좋겠다라는 내용이 있으시다면 댓글에다가 남겨주시면 오늘처럼 이렇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반복해서 사용한 퍼폰 모드에서의 왜곡 기능은 이 영상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보신다면 절대 잊지 않으실 거예요.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꼭 댓글에 남겨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 부지런히 만들어서 오도록 할게요. 오늘은 영상이 좀 길어져서 오랜만에 찾아왔는데 다음부터는 분량 조절을 좀 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긴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봬요. 감사합니다.